뭐 꼭 읽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탄력받는 홍준표, 탄력받은 입입니다. 이 주말 사이에 부쩍 지지율에 탄력이 붙은 홍준표 후보가 덩달아서 이 막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침이 없었는데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1번, 3번 후보는 일란성 쌍둥이라니까요. 누굴 찍어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좌파가 3사람이 나왔습니다. 3대1 구도인데 그 구도에서 우리가 못 이기면 제주 앞바다에 들어가야죠. 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박쥐의 정치 인생도 이번이 끝입니다. 더 이상 여의도에서 요물처럼 그래 좀 안 해줬으면 합니다. 네, 허 교수님이 저 모습이 오늘 제주도 유세 현장 모습이었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넥타이를 그동안 바짝 매다가 다시 좀 풀러서 맸어요. 그만큼 또 말에 좀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넥타이를 좀 풀었다는 건 이제 자신감의 회복이나 이렇게 봐야죠. 이제 내 페이스대로 가겠다.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 뭐 걱정 없이 달린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지지율이 오르는 만큼 말씀도 더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뭐 어제 오늘 뭐 계속 좀 거친 말씀들하고 욕설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평소에 워낙 거친 말 욕설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은 욕설을 해도 다 국민들이 예사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평소에 많이 그렇게 거치게 하시니까.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지금 뭐 언론도 뭐 일부 없애버리겠다. 집권을 하게 되면은 여론조사 기관들도 뭐 혼을 내주겠다. 이런 정도의 말은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뭐 아무리 표를 의식하고 지지세를 결집한다 하더라도 특히 뭐 언론 몇 개를 없애겠다 이런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나치게 막 나가시는 말씀은 거의 뭐 조선왕조의 어떤 폭군을 연상할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대선 후보 뭐 득표가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은 좀 자제하고 정제된 말씀을 써주시면 좋겠다. 특히 이제 김해 왕릉 유세에서 하신 말씀은 뭐 아주 그 지역의 경남도민들 일부를 아주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때 후보를 되고 난 뒤에도 도지사 사퇴를 일주일 이상 늦추면서 도지사 보궐선거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남도민들의 어떤 그런 유권자로서의 그런 권리들이 박탈당하고 선거권, 비선거권이 박탈당한 데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사스당한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원인은 전혀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걸 남에게 결과를 돌리는 저런 태도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잘 봤네요. 지금 보니까 진짜로 저 넥타이가 이제 본인 템포를 다시 찾았나 모르겠는데 저 넥타이가 조금 이제 느슨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까지 또 막말이 있었는데 하나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은 내가 출마 선언할 때 8%였는데 얼마 전까지 계속 8%야. 이런 도둑들이 어딨나? 이런 내가 집권하면 이거 없애버린다고. 그리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도 겁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 안 시키려고 온갖 들을 다 해요. 퇴임하는 날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 에라 이 도둑들이 말해. 대통령. 우리가 대선 후보들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삐 처리는 진짜 웬만하면 안 하는데 야, 홍준표 후보가 지금 몇 번 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앞으로 8일 남았는데 더 세질 거 아닙니까? 더 험악해지면 어떡합니까? 글쎄 뭐 노래방도 아니고 뭐 유세하시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다니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말도 보면 그 뭐 어떤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좀 대권 후보로서 정말 이게 우리가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참 보수의 품격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계속 뭐 제가 볼 때는 선거 끝날 때까지도 본인은 저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좀 그 보수층들을 끌어안겠다 뭐 이런 전략 같아요. 근데 참 우려되는 것은 지금 뭐 함부로 없애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에 따라서 모든 걸 하는 것인데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여론사를 없애고 무슨 권한으로 무슨 방송을 없애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 자체는 무슨 독재를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데 뭐 최근에 보면 하여튼 이 말 자체의 어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좀 그 플러스된 요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홍 지사가 이제는 조금 국민 전체를 보는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물론 뭐 선거로서 흥미는 있고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그 품격 자체가 결국 우리 정치에 대한 혐오감들을 더욱더 증대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이종구 실장님, 네. 이렇게 뭐 후보 본인은 강한 말을 쏟아내고 또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돌아다니면서 이제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이런 유세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이게 일종의 유세, 뭐 선거 유세 전략이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죠. 놀라운 전략이죠. 다 돌이켜보면 홍준표 후보가 시작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구치소에 수감되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받아야 될 지지 기반의 가장 큰 것이 대구 경북 지방이잖아요. 뭐 물론 부산 경남도 있지만, 그런데 처음 시작도 굉장히 단단히 미약한 데서 시작했는데, 아까 참 홍준표 후보 언론 비판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은 언론의 힘을 가장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 미미한 숫자에서 그렇게 막말을 했는데 언론 기자들이 다 받아주고 해서 그것이 노이즈 마케팅이 됐고, 또 바이럴 마케팅은 또 노려서 점점 더 수위가 세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것과 그다음에 잘 아시잖아요. 언론은 누구도 돕고 누구도 안 돕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언론은 가장 잘 이용할 줄 아는 후보 아니었어요? 이용했다.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투트랙이죠. 아까 그 부인 말씀하셨지만 딴 후보들은 뭐 여러 어떤 다양한 전문가도 있고 또 뭐 그 의인의 어머니도 있고 하지만 홍준표 후보 제일 먼저 찬조 연설을 누구로 했습니까? 부인으로 했어요. 다분히 자신이 아까 그 어떤 마초 같고 막 그런 여성 폄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부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좀 끌어들이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아들 문제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들 끌어들여서 내가 가정 하나는 이렇게 잘 지킨다. 아들이 나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은 막말을 하면서도 부인과 아들로 하여금 따뜻한 가정의 어떤 이미지, 가장의 이미지 이렇게 보완하면서 투트랙으로 가는 그런 전략이겠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홍준표 후보가 뭐 토론회 끝나고 뭐 나는 졸려서 집에 먼저 가겠다 이런 건 시원한데 저런 험악한 말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뭐 지역주의 조장 발언도 했었고, 그동안 TK에 집중했던 홍준표 후보가 사실 가족들도 이 선거판 유세에 동참한 게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곳에 가서 자 컨절 한번 하세요. 컨절 차렷 경례. 딱 절도 잘한다. 절도 잘한다. 감사합니다. 또 춤 한번 춰까요? 왜냐하면은 국민을 향한 준표 사랑은 특급 사랑이에 강한 정부 해주십시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그러니까 분석하신 대로 막말, 거친 말은 쏟아내고 가족들은 춤추면서 이제 유세 현장에서 보듬어주고 이제 양동작전. 허 교수님.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금까지 표되는 곳만 유세 간다는 뭐 일부 비판도 있었는데 이제 광주를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호남을 한 번도 안 갔죠. 그리고 뭐 어차피 나한테 안 찍어줄 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까지 뭐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런 비난이 많이 쏟아지니까 안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제주 갔다가 또 호남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표되는 곳, 지지세를 결집할 수 있는 곳만 다닌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을 뭐 여러 번 반복해서 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PK 갔고, 그다음에 경기 북부 지역을 순회했죠. 휴전선 적경지대죠. 그래서 워낙 보수세가 센 곳. 그래서 표를 일단 구심을 모을 수 있는 데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고, 이제 어느 정도 구심이 모였다, 확실하다, 이래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외연으로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본인이 늘 이야기했던 천하 삼분지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표의 80%만 나한테 달라.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2등이 아니라 1등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그런 세대 구도라든지 정책 대결의 그 초반 선거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는 이념 구도, 지역 구도를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이렇게 뭐 홍준표 후보가 뭐 거친 말을 쏟아내니까 문재인 캠프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제껏 애써 외면도 아니고 크게 대세하고는 상관이 없다고만 판단한 것 같아요. 대지 그 관련해서 그때 한번 발언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지금 아마 공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는 국민의 얼굴을 먹칠할 불량 후보다 이렇게 하고 또 여론조사 업체에 협박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홍준표 후보의 어떤 상승세가 조금 많이 온 게 아니냐라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홍준표 후보의 뭐 저런 행보, 서민 또 이념, 지역 저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먹혀들고 있다고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게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작전은 성공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홍준표 후보는 공공연하게 본인이 좌파 저지가 이번 대선 핵심이라고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도 끌어안아야 하는데 말이죠. 친박 김진태 의원의 지지 연설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김진태가 우리 당에 남아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한 이미 사실상 보수의 단일화는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조원진 후보 정말 저하고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 고생도 많이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바른정당이 보수입니까, 여러분? 단일화 협상을 하든 통합을 하든 사람하고 해야지 사람도 안 되는 이런 존재들하고 무슨 협상을 한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뭐 이현정 의원님 네. 외곽에서는 박사모의 지지가 홍준표 후보에게 갔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이 모습을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는가 싶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이제 어쩌면 그 태극기 그 집회 세력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한 뭐 어떤 그 전략적 연대라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한테 상당히 좀 양날의 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지도를 좀 더 높이는 데는 뭐 플러스가 될 겁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친박들을 좀 쫓아낸다든지 징계한다든지 그러면서 뭔가 좀 개혁을 한다든지 이게 다 이제 도루묵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예전에 새누리당으로 다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라고 당명도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 새누리당화 돼버린 거 지금 아니겠습니까? 도로 새누리당이다. 그렇죠.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뭐 나갔던 친박하고 다 합쳐져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또 본인 스스로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 탄핵 결정문을 무슨 자범들 지금 뭐 결정문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 이제 원점으로 다 돌아간 것이죠. 근데 과연 이제 친박들이 홍준표 후보를 좀 마음속으로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선거 이후에 과연 그러면 홍준표 후보를 정말 뭐 어떤 당의 리더로서 인정할 것인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결국 뭐냐면 지금 친박은 결국 홍준표라는 인물의 뒤에서 뭔가 조직력을 가지고 이제 밀어주는 것이지만 나중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도 그게 떠 있는 즉 친박 위에 떠 있는 후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 홍준표 후보는 세력이 없습니다. 당내 아무런 자기 좌파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아무 세력이 없는 홍준표 후보와 그다음에 세력을 다 가지고 있는 친박과 지금 현재 전략적 연대지만 결국 선거 끝나고 나면 친박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홍준표 후보한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양날의 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분석이 좀 흥미로운데 허 교수님 이게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여론조사가 20%면 홍준표 후보는 고스란히 20%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사실상 뭐 오늘 내일 여론조사하면 20%가 이미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거는 그분들은 이미 다 결집이 됐다고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론조사상으로. 여론조사는 아직 공표가 확실히 공표는 안 안 되기 때문에 됐지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예, 일부에서 뭐 그런 수준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오는 것은 뭐 그 정도를 오히려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자기가 이제 선거 전략상 약간 미스를 했던 게 있어요. 지사를 좀 늦게 사퇴하면서 일주일 정도 선거 운동이 좀 딜레이 됐고 그랬죠. 그다음에 대지 흥분제 발언 때문에 또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자기가 발목이 잡힌 게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20% 돌파하고 그 추가를 갔을 텐데 이제 이번 주 초반에 20%대는 돌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9일까지는 내가 대장이다. 그래서 5월 9일 투표하는 날까지는 어쨌든 이 당 전체를 내 페이스대로 끌고 간다. 그런 그 페이스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친박들에 의해서 팽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도로 새누리당의 당의 얼굴이 돼서 보수의 이제 그 상속자가 돼서 이후에 보수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결국은 그 이념 대결, 지역 대결을 더 강조하고 또 막말을 함으로써 보수를 결집시켜내는데 속도를 높여가는 그런 구도를 끊임없이 해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 교수님은 보수 결집은 시간 문제다 뭐 이렇게 보시죠. 이미 뭐 영남 보수는 거의 다 결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허.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 에라 이게 도둑들이 말해. 대통령. 우리가 대선 후보들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삐 처리는 진짜 웬만하면 안 하는데, 야, 홍준표 후보가 지금 몇 번 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앞으로 8일 남았는데 더 세질 거 아닙니까? 더 험악해지면 어떡합니까? 글쎄 뭐 노래방도 아니고 뭐 유세하시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다니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말도 보면 그 뭐 어떤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좀 대권 후보로서 정말 이게 우리가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참 보수의 품격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계속 뭐 제가 볼 때는 선거 끝날 때까지도 본인은 저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좀 그 보수층들을 끌어안겠다 뭐 이런 전략 같아요. 근데 참 우려되는 것은 지금 뭐 함부로 없애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에 따라서 모든 걸 하는 것인데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여론사를 없애고 무슨 권한으로 무슨 방송을 없애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 자체는 무슨 독재를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데, 뭐 최근에 보면 하여튼 이 대로 가겠다.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 뭐 걱정 없이 달린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지지율이 오르는 만큼 말씀도 더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뭐 어제 오늘 뭐 계속 좀 거친 말씀들하고 욕설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평소에 워낙 거친 말 욕설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은 욕설을 해도 다 국민들이 예사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평소에 많이 그렇게 거치게 하시니까.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지금 뭐 언론도 뭐 일부 없애버리겠다, 집권을 하게 되면은 여론조사 기관들도 뭐 혼을 내주겠다, 이런 정도의 말은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뭐 아무리 표를 의식하고 지지세를 결집한다 하더라도 특히 뭐 언론 몇 개를 없애겠다, 이런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나치게 막 나가시는 말씀은 거의 뭐 조선 왕조의 어떤 폭군을 연상할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대선 후보 뭐 득표가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은 좀 자제하고 정제된 말씀을 써주시면 좋겠다. 특히 이제 김해 왕릉 유세에서 하신 말씀은 뭐 아주 그 지역의 경남도민들 일부를 아주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때 후보를 되고 난 뒤에 말 자체의 어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좀 그 플러스된 요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홍 지사가 이제는 조금 국민 전체를 보는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물론 뭐 선거로서 흥미는 있고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품격 자체가 결국 우리 정치에 대한 혐오감들을 더욱더 증대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이종구 실장님, 네. 이렇게 뭐 후보 본인은 강한 말을 쏟아내고 또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돌아다니면서 이제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이런 유세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이게 일종의 유세, 뭐 선거 유세 전략이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죠. 놀라운 전략이죠. 다 돌이켜보면 홍준표 후보가 시작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구치소에 수감되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받아야 될 지지 기반의 가장 큰 것이 대구 경북 지방이잖아요. 뭐 물론 부산 경남도 있지만, 그런데 처음 시작도 굉장히 단단히 미약한 데서 시작했는데, 아까 참 홍준표 후보 언론 비판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은 언론의 힘을 가장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 미미한 숫자에서 그렇게 막말을 했는데 언론 기자들이 다 받아. 또 도지사 사퇴를 일주일 이상 늦추면서 도지사 보궐선거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남도민들의 어떤 그런 유권자로서의 그런 권리들이 박탈당하고 선거권, 비선거권이 박탈당한 데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사스당한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원인은 전혀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걸 남에게 결과를 돌리는 저런 태도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잘 봤네요. 지금 보니까 진짜로 저 넥타이가 이제 본인 템포를 다시 찾았나 모르겠는데, 저 넥타이가 조금 이제 느슨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까지 또 막말이 있었는데 하나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은 내가 출마 선언할 때 8%였는데 얼마 전까지 계속 8%야. 이런 도둑들이 어딨나? 이런 내가 집권하면 이거 없애버린다고. 그리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도 겁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 안 시키려고 온갖 들을 다 해요. 퇴임하는 날 뭐 꼭 읽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탄력받는 홍준표, 탄력받은 입입니다. 이 주말 사이에 부쩍 지지율에 탄력이 붙은 홍준표 후보가 덩달아서 이 막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침이 없었는데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1번, 3번 후보는 일란성 쌍둥이라니까요. 누굴 찍어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좌파가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3대1 구도인데 그 구도에서 우리가 못 이기면 제주 앞바다에 들어가야죠. 내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박주의 정치 인생도 이번이 끝입니다. 더 이상 여의도에서 요물처럼 그래 좀 안 해줬으면 합니다. 네, 허 교수님이 저 모습이 오늘 제주도 유세 현장 모습이었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넥타이를 그동안 바짝 매다가 다시 좀 풀러서 맸어요. 그만큼 또 말에 좀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넥타이를 좀 풀었다는 건 이제 자신감의 회복이다 이렇게 봐야죠. 이제 내 페이스